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진행되었던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모두 끝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사일 부대들, 즉 전략전술 미사일 핵부대들이라고 지명됐던 그 부대들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당장인의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전략전술 핵부대들이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도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 직접 나타나서 현지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찍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각 인민군 부대들의 포사격 그리고 미사일 발사 또 공군 전투 훈련을 직접 현지에서 현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두 다 사진으로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했던 것이 바로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전술 핵부대들과 인민군 공군 전투부대들이 훈련에 돌입했다 이렇게 했는데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명령이라면 바로 당좌인의 군사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좌인의 군사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각 인민군 부대들의 전투명령을 하다라는데 이 당좌인의 군사위원회에서 전투명령을 직접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면 바로 인민군 총참모부가 각 부대들의 전투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술 핵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들도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전술 핵부대들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 전술 핵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좌인의 군사위원회에 직접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민군 전체 부대들의 훈련을 점검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미사일은 바로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있었고 일본을 관통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4,500에서 5,0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도 발사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공군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맞서 11월 2일 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죠. 우리 NNL상 속초 앞바다였기 때문에 우리 용해는 아니지만 우리 NNL을 넘어선 우리 공해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공군 전투기에서 바로 북한의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 용해는 아니지만 NNL 북한 쪽으로 쏘았습니다. 이걸 빌미로 북한은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 탄도미사일에는 옛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해서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우리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11월 4일까지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댔을 뿐만 아니라 180대의 비행기 항쪽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180대가 단번에 뜨진 않았지만 180여 차례의 전투기들이 출격을 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발표에는 500번 이상 북한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작전을 했다고 북한은 보도했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당좌인의 군사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병철이었지만 지금은 박종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군사회의가 열릴 때마다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 의해서 회의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당좌인의 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할 때에도 당좌인의 군사회의가 열렸지만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1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북한에서는 당좌인의 군사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당좌인의 군사회의도 김정은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6월 8일과 9월 25일에 열렸던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도 김정은은 2번 다 불참을 했죠. 그때는 조영원이가 집행을 했습니다. 또 정치국 회의 사회를 보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 당정인의 군사회의는 바로 박종천이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즉 박종천의 주재하에 당정인의 군사회의가 열렸고 이번 군사훈련에 동원되었던 전략미사일 부대들과 그리고 공군 부대들, 해안포 부대들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전투 부대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총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10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떴던 북한이 발표한 거죠. 150대의 전투기가 출격했고 또 11월 2일부터 4일까지는 500대의 전투기가 떴다고 했습니다. 북한 말로는 500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출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출격하기에는 남북한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240대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공군 훈련을,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훈련에 참여했던 비행기들이 1952년도에 생산된 바로 미구 15기로부터 미구 29기, 또 수호이 25기까지 모두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를 다 동원했지만 그 중에 미구 15기와 17, 19기 이 낡은 비행기들이 여러 대 추락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당전의 군사회의 이 총화 때에도 이 문제가 아마 심중히 지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신 전투 비행기들이 모두 출격을 했는데 북한은 70년 된 비행기도 출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출격을 해서 모두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대가 추락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정인의 군사회의에서는 김정은은 참석 안 했지만 이 각 부대들, 이 훈련에 참석했던 전술 핵부대들과 해안포 부대들, 그리고 공군 부대들 전투지휘관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날카로운 사상투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주인의 군사회의에서 이번 훈련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아마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종천 당 군사위 부위원장이 주재하에 열린 이 군사회의에서는 이번 훈련 상황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당정인의 군사회의는 상당히 북한에서도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당정인의 군사위원회는 바로 인민군 모든 부대들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당 군사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나 인민무력성도 바로 이 당정인의 군사위원회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장이 바로 김정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을 총아짓는 이 자리의 불참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신상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이번에 너무나도 큰 훈련의 실패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에 의하면 이번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로 화성 17형,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했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몇 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아마 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직접 당 군사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박종천에게 이번 훈련 기간에 나타났던 우결함을 모두 총화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